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히고 오송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가와 자치단체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릴레이 시위를 펼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충북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또 언제 올지 모를 오늘과 같은 참사를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족도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오송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게 계속된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저희 이태원 참사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재발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일선 경찰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경찰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세종정부청사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송파출소에는 전국직장협에서 보낸 응원 화환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본부는 검찰의 본격 수사로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팀으로 축소시키고 앞으로 검찰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와 교수 등이 참여한 민간 공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방 높이가 낮게 시공된 것과 하천 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공동조사단은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의 원인 중 하나는 당시 홍수 수위보다 낮게 축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제방 높이는 29.74m로 당시 홍수 최고 수위 29.87m보다 낮았고 기존 제방보다는 1.71m가 낮게 축조됐습니다. 조사단은 미우천교의 상판 교량이 기존 제방고보다 낮게 시공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량 상판 하부 고도가 기존 제방고보다 낮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최고 수위 28.87m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유사한 홍수 피해를 겪을 강폭을 넓히는 하천 정비 사업도 지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미우천 강회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확정돼 2021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행복청과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오송 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와 충북선 개량 공사로 인해 2020년 1월 정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계획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350m의 좁은 강폭을 610m로 넓혔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충북과 경남 등 일부 시도가 정부에 요청한 하천 준설 필요성도 공감했습니다. 환경단체 시각으로 볼 때는 하폭을 넓히는 것이 통수량에 더욱 결정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필요하면 준설도 같이 갈 수 있다. 조사단은 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의 공동 책임론도 제기하며 무엇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도 내 호우 피해액이 약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한 호우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건수가 2만 800여 건에 피해액은 1,923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응급복구율은 공공시설 88%, 사유시설 7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도로 유실 등 충주시의 재산 피해액이 190억 원을 넘어섰다며 수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전국에서 들려오는 교권 침해 사례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이틀간 제보받은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 위협을 하고 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뛰쳐나갔는데도 학부모는 해볼 테면 해보라며 감싸고 돕니다. 술을 마시자거나 돈을 빌려달라며 사적인 연락을 일삼는 등 이틀간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만 80여 건에 달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일선 학교에선 교사가 참으라는 식의 대응이 대부분이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사과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서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면 그 누구가 정말 나를 희생해서 계속 이 교육적인 헌신을 하시려고 할까. 교권 침해를 호소해도 학교나 교육청,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교조가 전국 교사 14,400여 명에게 물었더니 민원 발생 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30% 가까이 나왔고 학교 관리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21.4%,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1.8%에 불과했습니다. 도를 지나친 학부모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나 제도도 없었으며 민원을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도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 법률 지원 강화 등을 담은 17개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단편적인 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불행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 인권 강화에 힘써온 전교조까지 교권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건 교단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창조적 지성에 대한 최재천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AI 시대, 사회를 바꾸고 이끌어가는 힘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토론과 대화에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단순 검색을 넘어 창의적 영역까지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CJB 미디어센터에서는 AI 시대의 창조적 지성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대화로부터 나온다며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우리만큼 탁월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진짜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걸 못합니다. 암기식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학문을 접목시키고 협업할 수 있는 통섭형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들, 이런 걸 우리 시대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한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대학이 입시 관문이 아닌 평생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년이 없어진다 그러면 80 후반에도 일하셔야 되는데 20대 초반에 대학에 다닐 때 배운 거 가지고 60년 후에 써먹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와서 들으니까 더 실감나고 저희들이 어떻게 정말
이런 교육을 함께 공감하면서 해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충북 교육도서관 인문학 콘서트는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주는 3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올 들어 청주의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청약 시장에 쏠리며 기존 주택 매매는 부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계 체감 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7월 충북 지역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석 달 연속 상승하던 제조업 업황 BSI가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71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